이제 미국 증시 넘어가 봐야 될 텐데요. 미국 증시의 조정이 조금은 좀 길어지는 듯한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뭐 완전히 뭐 공포스러울 정도로 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그냥 대응하면서 가기는 하는데, 네, 뭐 지수가 계속해서 좀 내림세를 보이고 있죠. 다우 지수가 0.4% 하락을 했고요. S&P 500도 0.5%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4% 하락을 했는데, 지금 좀 다우 지수가 거의 사흘 연속이고, 그죠?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지금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별로 좋지는 않죠. 다우가 한 1.1% 내렸고, 그리고 S&P가 2.3, 나스닥 지수도 2.9%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확실히 좀 조정이 좀 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금요일에는 7월 고용보고서라는 또 핵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용보고서 자체는 월가의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이따 좀 보겠지만 지금 같이 보죠. 완벽한 골디락스 보고서였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거든요. 그럼에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 좀 보도록 하죠. 자, 고용보고서 보면 신규 일자리 수가 18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18만 5천 건보다는 늘었는데, 사실 우리가 6월에 봤을 때는 이게 28만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이게 또 조정이 되면서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월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왔지만 예상이 20만 건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매우 질서 있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월 평균 신규 일자리 수 증가가 31만 2천 건이었던 걸 고려한다면 확실히 고용시장의 그 뜨거운 열기가 점점 냉각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자리가 너무 적느냐? 뭐 그것도 또 아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일자리만 봤다면 고용시장의 둔화 시그널이 확실히 나오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 이제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어 라고 보시면 될 텐데, 다른 지표들이 조금은 또 다르게 나왔어요.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전월에도 0.4였고 월가에서는 한 0.2 정도 상승으로 예상했는데, 임금 상승률이 또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3.5로 전월은 물론 시장 예상치 3.6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 수는 확실히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임금은 또 오르고 있고, 그죠? 그리고 실업률도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혼용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골디락스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집 리크루터의 줄리어 폴락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 집 리크루터는 뭐 미국의 구인 이직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뭐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뭐 이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거기에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7월 고용보고서는 정말 완벽한 골디락스 보고서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완만한 하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순환 경로에 있음을 시사했다. 월 15만 개에서 2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지금 18만 7천 개니까 요 사이에 딱 들어가죠. 계속해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 및 최근 해고된 근로자도 새로운 일자리, 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이건 완벽한 숫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순환 경로에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그 연준 인사들 중에서 매파로 분류가 되는 미셸 보우먼 연준 인사도 최근에 이런 보고서들, 특히 고용보고서, 물가보고서 다 괜찮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미셸 보우먼 연준 인사는 여전히 다만 그래도 인플레 목표치 도달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9월에 나는 인상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더 확실한 신호가 나왔으면 좋겠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신호가 조금 더 나는 확인을 하고 싶어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연준에서도 다소 비둘기파적 인사로 분류가 되고 있는 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질서 있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고용 보고서가 그걸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봤을 때 이제 더 이상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안에서도 이 매파와 비둘기 간에 상당한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조금 더 인상을 하고 나서 확실하게 잡고 가자와 한쪽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됐다. 효과 잘 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보고서마다 이런 지표마다 저희가 다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이런 흐름들이 누적이 된다면 긴축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는 흘러가고 있다. 저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도 오늘 너무 많아가지고요. 오늘 사실 제가 이 준비한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서두르지 않고 가죠, 그죠? 네, 우리 수피아님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주말에 어떻게 지내셨을까? 네, 궁금합니다. 이번 주도 활기차게 잘 보내시기를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 지금부터 또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JP 모건에서 당초 올해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요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그 이유는 JP 모건이 우리가 이제 2분기 GDP까지는 나왔고 3분기 GDP 전망을 해보니까 당초 0.5% 성장이라는 요 예측치가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이걸 돌려보니까 한 2.5까지 이게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생산성 지표가 매우 좀 강력하게 나왔고 그리고 특히 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요 AI를 통한 또 다른 생산성 향상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니까 3분기 경제지표 경제 성장률 매우 좋을 것 같다. 그럼 3분기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4분기에 뭐가 휙 돌아가지고 경제 전망이 망가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다만 은행 대출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또한 정부 재정 지출이 이제 점점 둔화되고 있잖아요. 알죠? 저희 지금 미국 재정 지출에 대한 계속 우려의 이런 경고의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 지출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거는 여전히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특히나 2024년에도 경기가 확 무너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연준의 긴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경기 침체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올해는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내년에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이 경제 성장은 평상시에 그 보통 수준 이하로 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은행의 대출 기준 강화라던가 정부 지출 둔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좀 둔화되게는 만들 것이다 라고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침체 전망 철회한 게 꽤 크다라는 저희가 해석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 실적 시즌이 피크를 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거의 84%의 기업 S&P 500 기준으로 해서 84%의 기업이니까 약 한 420여 개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한 건데요. 실적 시즌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분위기 괜찮았죠. 저희 보면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80%로 정리가 됐고요. EPS 주당 순이익 우리 당초 시작할 때는 전년 대비 7.2% 감소로 예상을 했다가 첫 주, 둘째 주 지나면서 이게 한 9% 마이너스 9%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점점 좀 둔화가 됐는데 EPS 요게 전년 대비 이제 4.2% 감소까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역성장이기 때문에 수익 둔화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계속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양호한 거죠. 그래서 이 실적 시즌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을 더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에도 조금 역성장 EPS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플러스 전환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바닥이 이 마이너스 감소폭이 더
양호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 측면에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신호라는 거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S&P 500 이걸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지수가 이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4,500선이 붕괴가 됐죠. 그죠? 그래서 그 전날 목요일에도 아마 장중에는 4,500이 깨진 적은 있지만 근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 올라서 했는데 금요일에는 결국 종가 기준으로도 4,500선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이 많이 또 분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4,439에서 4,444선 이게 아마 이 상승 랠리 중에 전고점 부분인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아마 지지선을 확보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또 내릴 경우 이제 그 다음 선이 이제 4,409에서 4,419인데 요 선까지 무너진다면 아마 S&P 500의 조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갈 수도 있다. 라는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실제 이 S&P 500 요 지수의 이동평균선 뭐 이런 지지선 이런 걸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20일 이동평균선 그 이탈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술 분석으로 할 때에는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온다는 거 우리 또 참고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 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해요. 신용카드 부채가. 그러니까는 뭐 할부도 있겠지만 뭐 우리 개념으로 하면 뭐 현금 서비스, 리볼빙 뭐 이런 거에 다 포함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차트가 그 신용카드 부채 요 흐름들 나오고 있는 건데 확실히 많이 좀 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초 대비로도 한 1934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죠. 왜 이렇게 신용카드 부채가 늘고 있는 걸까? 그걸 봤더니 일단 이자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채 안에는 그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데이터인데, 그래서 일단 40년 내 최고 수준인 이자율, 지금 신용카드 부채 이자율 평균이 20.5%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최고 금리로 이거를 막아놨는데 아마 얘네는 이게 아마 계속 올라가면 시장 금리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0년 내 지금 최고 수준인 이자율, 이게 부채 부담 늘리고 있고, 그리고 젊은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게 이렇게 신용카드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봤더니 이거는 뉴욕 연은의 데이터인데요. 연령대별로 90일 이상 연체한 그거를 좀 봤더니 1분기 기준으로 진짜 18세에서 29세의 연체 비율이 한 8.5%를 초과하고 있고, 30에서 39세가 6.1, 40세 이상이 5% 미만이라고 하니까 요 젊은 층, 그죠? 그러니까 한 20대 요 정도에서 지금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게 좀 또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학자금 대출이 이제 가을부터는 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다시 부담이 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신용 대출, 특히 이 젊은 층은 뭐 담보할 자산이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 대출의 의존도가 또 높아지면 이 신용카드 부채가 계속해서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소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또 뭐 앞서서는 이제 경기 침체 염려 없어 하지만 이게 경기에 대한 또 계속 곳곳에서 그래도 뭔가 조심스러운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요 대출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따져봐야 할. 자, 이번 주 주요 일정들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제는 실적 시즌이 피크 시즌을 지났기 때문에 조금 한 장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 날은 루시드,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죠. 루시드 실적 발표가 있고요. 타이슨푸드, 파라마운트 월요일 날 있고, 화요일에는 꽤 유명한 최대의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9일 수요일에는 디즈니와 윈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경제지표는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 후반에 경제지표, 물가지표가 이번 주 미국 증시 자주할 텐데, 목요일 7월 CPI 발표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옵니다. 금요일에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미시간대가 집계하는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공개되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는 고용지표, 이번 주는 물가지표가 이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 긴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연준 인사들 데이터에 그냥 완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